투게더라는 영화가 개봉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서브스턴스가 좀 흥행을 하면서 바디 호러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이런 영화들이 또 수입이 되고 배급이 되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제 뇌피셜이긴 한데 또 우리나라 관객들을 바디 호러라는 이 타이틀을 붙여서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투게더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는데, 이게 서브스턴스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장르적이고 대중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개 방식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훨씬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좀 익숙한 이 이야기의 흐름을 가집니다. 물론 이 소재나 우리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들은 대중적이라고까지는 볼 수 없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일이 일어나고 그것의 비밀이 나중에 뭐 밝혀지고 설명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 이런 게 좀 익숙한 면은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 때문에 이것도 뭐 흥행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 처음에 사람들이 숲속에서 켈리, 사이먼 이렇게 막 켈리나 사이먼이라는 사람을 막 부르면서 뭔가 수색견으로 보이는 개들을 두 마리 데리고 막 숲속을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그 수색견으로 보이는 그 개 두 마리가 어떤 지하 굴에 빠져요. 숲속의 어느 구간에 구멍이 있는 거야. 거기에 갑자기 두 마리가 빠지더니 이 개들이 얼레벌레 하다가 그 지하 굴 안에 들어가면은 마치 작은 동굴처럼 뭐 웅덩이도 하나 있고 뭐 있거든요. 그 물웅덩이에 있는 물을 개들이 막 벌컥벌컥 마셔요. 아니 근데 그 지하에 있는 그런 알 수 없는 물을 굳이 왜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마시더라고. 그렇게 마시고 나더니 이제 걔네들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어. 왜냐면 그 지하 굴이 그렇게 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다음에 걔네가 좀 이상해. 그 개 두 마리가 서로를 막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만히 정지 장면처럼 마치 뭔가 이상해요. 이상 반응이 일어나. 그리고 그날 밤 이제 그 개 두 마리의 주인이 개들한테 가봤더니, 우리한테 뭐 화면상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깜짝 놀라. 개 주인이 깜짝 놀라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게 영화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가 한번 에피타이저로 이런 식으로 뭔가 될 거야 하면서 딱 알려주면서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팀과 밀리가 나옵니다. 팀이 남자고 밀리가 여자예요. 둘은 연인 사이인데 꽤 오래된 연인 사이예요. 근데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동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팀이라는 이 남자애는 음악을 하는데 아직 뭐 유명하지도 않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음악을 하니까 아무래도 또 불안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자친구의 눈치도 조금 보이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좀 열등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도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제 밀리는 교사예요. 교사라서 어느 정도 팀보다는 보통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팀을 되게 정신적으로도 지지해 주려고 하고 으쌰으쌰 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 밀리는. 근데 둘 사이에 미묘하게 그런 거리감이 있고, 좀 관계가 뭐 아무래도 오래된 커플이다 보니까 권태기처럼 현재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체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이제 둘이서 동거를 하는데, 도시에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게 돼요. 그 전에, 이사 가기 전에 이제 친구들도 불러 모으고 해서 뭐 파티 같은 걸 해. 근데 거기에서 밀리가, 여자가 이제 팀한테, 남자한테 청혼을 하는데요. 나랑 결혼할래? 이렇게 하니까 막 친구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는데, 팀이 곧바로 대답을 못해. 3, 4초 정도 침묵이 흐르니까 파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그걸로 이제 둘이 관계가 더 좀 서먹서먹해지고, 하여튼 그런 상태예요, 둘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꾸역꾸역 둘이서 잘 해보려고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밀리가 교사 일도 시골의 그 외진 학교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교에 제임이라는 남자 교사가 있어요. 동료죠. 그 제임이랑 뭐 말을 하고 이 동네 뭐 괜찮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면서 조금 친해져요. 그에 반해서 팀은 계속 이제 집에 있으면서 계속 음악가로 뮤지션으로 자기가 잘 되려고 뭐 조금씩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영부영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그 집 안에서 뭔가 이상함을 자꾸 느끼고 그 집에서 뭔가 냄새를 자꾸 느껴요. 그러다가 그 냄새를 자기가 막 따라가거든요, 팀이. 그러다가 이 전등과 천장의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전등의 뿌리죠, 거기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천장과 전등이 붙어있는 그 사이를 막 전등 떼가지고 막 그 천장에 손을 막 집어넣더라. 밀리랑의 관계를 개선할 그런 진취적인 그런 느낌은 없는데 그런 천장을 이렇게 후벼 팔 그런 용기는 있더라고. 막 천장을 후벼 파더니 거기서 손으로 뭘 잡아 끄는데 거기서 막 쥐가 한 대여섯 마리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붙어있는 게 툭 떨어지고. 그래서 막 그걸 보고 밀리도 놀라고. 그래서 밀리가 팀한테 아니 너 그게 어떻게 거기에 있는 줄 알았냐 막 물어보고 하면서 팀의 뭐 여러 가지 과거, 팀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또 죽이셨던 거야. 뭐 그런 과거들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또 팀이 자기 막 자면서 헛것을 보고 악몽을 꾸고 이러면서 점프 스케어 굉장히 많습니다. 확 놀래키는 장면이 너무 많아. 좀 깜짝 놀랐고, 물론 당연히 그런 점프 스케어가 있으면은 그 전에 분위기 조성이 좀 되니까 대비를 할 수 있긴 한데, 대비해도 좀 무서웠어요. 예. 근데 그렇게 너무 갑자기 놀래키면은 너무 반칙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다가 둘이서 산책을 가자 그래서 갔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 영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숲속이 나옵니다. 그 숲속에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될지 알겠죠? 이제 이 숲속에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 개 2마리가 빠졌던 바로 그 지하 동굴로 또 둘이 또 빠집니다. 또 근데 이번에는 비가 또 많이 와. 비가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둘이서 지금 지하 굴을 다시 빠져나가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리고 지하 굴에 빠지기 전에 걔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헤매거든요. 그때 이 숲에 작은 종 같은 것에 태양 문양처럼 이렇게 무슨 문양이 있었어요. 그 문양이 그려진 어떤 종을 따라가요. 그게 길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팀은 생각하고 그 종만 따라간 거야. 그래서 그 종만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지하에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어쨌든 그 지하굴에 걔네도 빠져가지고 막 헤매는데 갑자기 팀이 자기 목마르대. 빠진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자꾸 목마르다 그러면서 그 강아지 2마리가 마셨던 그 물 웅덩이 있잖아요. 그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을 막 마시더라고요. 아니 뭐 잠깐 좀 참으면 되는데 비 그칠 때까지 참거나 좀 차라리 아니면은 비를 받아서 마시든가 하지, 그 지하 동굴에 계속 고여있던 이상한 물을 갑자기 마시더라고요. 목마르다면서. 아니 근데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돼, 팀을. 왜냐면은 팀이 음악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스트레스도 많고 고민도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또 사람이 굉장히 돌발 행동을 하게 돼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해. 근데 그렇게 이제 팀이 그 물엉덩이에 있는 물을 마시고, 근데 밀리가 마시는 거는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둘이 잠들었다가 깼는데 그 팀과 밀리의 다리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뭔가 알 수 없는 물질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리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떼내려고 하면서 좀 아파하면서 쩌걱거리면서 결국엔 떼내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생각은 하지 않고 둘이서 다시 집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예.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지하굴이 아까 높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하굴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계속 이상현상이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팀이 돌발 행동으로 그 지하굴에 있는 그 물을 쳐 마셨다 보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그런 거죠. 팀도 어쩔 수가 없죠,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원효대사도 뭐
그렇게 해골물을 마시고 싶어서 마셨겠어요? 팀도 힘들단 말이야. 힘들고 안 그래도 머리 복잡한데 지하굴에 떨어져서 마침 물웅덩이가 있네. 벌컥벌컥. 사람이 힘들면은 그럴 수가 있어. 하여튼 팀한테 계속 이상한 신체 반응이 일어나. 자기가 원치 않아도 밀리한테 자꾸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자석처럼. 그리고 그 증상의 강도가 날이 갈수록 심해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밀리가 출근하러 이제 차 타고 가는데 팀은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밀리가 이제 차 타고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팀이 샤워실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면서 샤워실 벽에 팡팡 부딪히면서 막 벽 뚫고 갈 것처럼 계속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밀리가 있는 방향을 따라서 얘가 자석처럼 계속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체적으로 막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막 점점 세게 작용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으로도 끌리게 됩니다. 밀리한테. 원래는 이 커플이 권태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좀 이제 끌리게 되는 거야. 둘이서 뭐 신체적인 관계도 요즘에 좀 소원했고 팀이 또 머리가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팀이 잘 이렇게 예? 신체적인 반응이 안 왔는데 점점 이제 신체도 끌리고 정신적으로도 뭔가 끌리게 되면서 자꾸 팀이 밀리한테 갖다 붙으려 그래. 그런데 날이 갈수록 밀리도 팀한테 붙으려 그러고 이게 서로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밀리가 학교에서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팀이 밀리한테 가요. 막 학교에 찾아가. 그래서 밀리가 막 쪽팔려 해요. 막 왜 왔냐고, 여기 학교에 일하는데 왜 오냐고 막 하는데 막 화장실로 가가지고 격렬한 사랑을 나눕니다. 원래는 팀이 그렇게 밀리한테 접근을 잘 안 했거든요. 요즘에 신체적으로 반응도 이렇게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밀리한테 막 들이대면서 막 남자 화장실에서 둘이서 격렬한 사랑을 나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둘이 신체적으로도 자꾸 붙는다 그랬잖아요. 결국에 둘이서 생식기가 남녀의 생식기가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붙어버려. 근데 그때 또 눈치 없이 어떤 학생이 또 온 거야. 그 화장실에. 물론 화장실 문 닫고 사랑을 나눴지만 그 학생이 그 문 닫은 화장실 칸 있잖아요. 그 칸 밖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듣고 있다가 다다다닥 달려나가는 거야. 다시. 그래가지고 둘이서 와 미쳤다 큰일 났다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그 밀리의 동료 교사인 남자 동료 교사인 그 제이미를 또 데리고 옵니다. 하필 그 초등학생이. 그래서 남자 교사인 제이미가 둘이서 이제 뭔가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제가 카메라가 끊겨가지고 지금 저녁에 다시 찍는데 어쨌든 그 제이미라는 남자 교사가 그 화장실에서 둘이 사랑을 나누는 걸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밀리는 그게 너무 걸려서 나중에 퇴근한 다음에 제이미 집에 사과하러 갑니다. 제이미랑 이웃이니까 가깝거든요, 집이. 그렇게 밀리가 제이미한테 사과를 하니까 제이미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인간이라는 게 원래 자기의 반쪽을 찾아 헤맨다. 결국에는 하나가 되길 원한다. 라는 말을 막 해요. 밀리는 어쨌든 이렇게 너그럽게 뭐 이해해주는 우리 남자 교사 동료가 있다는 것에 되게 막 고마워하고 뭔가 약간의 어떤 호감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팀은 어쨌든 되게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이미한테 자꾸 막 끌리는 것도 있어. 그리고 밀리가 이렇게 집을 돌아보는데 작은 액자의 사진에 어린 남자아이랑 제이미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아들일 거라고 당연히 추측을 하죠. 그렇게 제이미랑 밀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창문 밖에 또 그 팀이 또 찾아온 거야. 저 창문 밖에. 왜냐하면 얘가 또 계속 밀리한테 엉겨 붙으려 그러잖아. 그래서 밀리가 제이미랑 대화하는 도중에 황급하게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팀이 온 거 들키지 않도록 얼른 나갑니다. 그렇게 계속 증상이 점점 심해져요. 밀리랑 팀이 자꾸 붙는 증상이. 그리고 팀이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그 맨 처음에 영화 맨 처음에 실종됐던 그 켈리와 사이먼이라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가 똑같이 실종된 장소가 그 숲속의 그 지하굴이었다는 걸 알게 돼. 팀이랑 밀리가 떨어졌던 그 지하굴 그 부근에서 똑같이 그 사이먼이랑 켈리라는 커플이 실종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도 역시나 이 초자연적인 힘, 자꾸 붙으려는 힘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결국에 또 저쪽 멀리 있는 방문의 안쪽에 있는 밀리와 이쪽 방문 안에 있는 팀이 결국엔 붙어요. 막 문을 닫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결국에는 하면서 막 붙어. 팔 쪽이 결국에 융합이 돼가지고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온 몸이 다 붙어버릴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른 막 약통, 그 가까이 있는 약통에서 근육이완제였나? 근육이완제를 막 들이킨 거야, 막 둘 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잃고 이제 몸끼리 붙는 건 일단 팔에서 멈춘 거죠. 팔만 붙고 일단 둘 다 정신을 잃었어. 그런데 팀이 눈을 떠보니까 밀리가 톱으로 이렇게 붙은 팔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그래도 밀리는 자릅니다. 근데 사실 그 붙은 부분 자를 때는 조금 덜 아프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왜냐면 요 붙은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잘 잘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지 밀리도 거침없이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밀리가 하여튼 굉장히 결단력이 좋긴 해. 그래서 그 팔 붙은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둘이 이제 또 다시 떨어지게 됐죠. 근데 뭐 이제 출혈도 심할 거고 병원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 키를 또 제이미 집에 놓고 왔네. 밀리가. 그래가지고 또 차 키를 가지러 밀리가 다시 제이미 집에 갑니다. 그리고 팀한테는 집 안에 처박혀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팀은 개무시하고 다시 어딜 가냐, 자기들이 잘못됐던 그 동굴로 몰래 갑니다. 그 동굴로 가서 도대체 이 비밀이 뭔지 밝혀내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그 켈리와 사이먼이라는 그 실종됐던 커플을 한번 찾아보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동굴로 다시 지 발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래서 뭐가 나오겠어요? 켈리와 사이먼이 융합된, 괴물같이 융합된 그 생명체를 맞닥뜨립니다. 근데 굉장히 못생기게 융합이 됐어. 너무 이게 덕지덕지 붙었어, 막 서로. 그리고 그 융합된 괴물체의 목에 칼이 꽂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이먼이랑 켈리 커플도 융합이 되니까 한 명이 막 그냥 칼로 쑤신 거야. 한 명을 죽이려고 했든 자기가 죽으려고 했든 칼로 해친 거지. 그러다가 계속 뭔가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괴물처럼 그 굴에서 지내고 있던 거야. 근데 그게 살아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움직였거든요, 분명히. 근데 융합돼가지고 괴물같이 변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기는 또 애매하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총 쏘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무서울 거예요. 어쨌든 팀은 그렇게 다시 동굴에서 걔네를 맞닥뜨려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다시 도망쳐 나오고 집으로 도망쳐 오고, 그 와중에 밀리는 그 차키 찾으러 제이미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이 영화의 핵심적인 비밀이 밝혀지죠. 또 제이미가 그 옛날 결혼식 비디오처럼 들리는 어떤 비디오를 틀어놨어, 저 멀리에. 언뜻 보기에는 결혼식 비디오인가? 뭔가 패밀리 비디오 찍었던 건가? 쉽게 들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액자 사진 속에 아들로 추정했던 그 어린 소년 있죠? 그 소년과 제이미가 옛날에 그 동굴 안에서 그 지하 굴 안 있죠? 거기에서 어떤 사이비 종교의 의식 같은 걸 막 하면서 둘이서 근데 실제로 뭔가 결혼처럼 연을 맺는 그런 의식을 하더라고. 어쨌든 그 어린 남자와 제이미가 막 키스도 하면서 그 다른 사이비 종교 교인들한테 이제 둘러싸여서 축복을 받으면서 막 이상한 의식을 합니다. 그 비디오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요? 제이미 자체도 그 어린 소년이랑 지금 융합된 상태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걔네는 좀 깨끗하게 융합된 것 같아. 그러면서 제이미가 밀리한테 점점 다가오다가 칼로 밀리의 팔을 휙 그어버려. 그러니까 걔가 밀리랑도 합쳐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 어린 남자랑 제이미랑 이미 옛날에 합쳤잖아요. 그 합친 인간인 제이미가 밀리까지 그냥 합쳐버리려고. 그래서 그 밀리의 팔을 칼로 그었는데 밀리가 또 판단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또 빨리빨리 도망가요. 그래서 저기 도망가다가 집 앞에서 팀이랑 만나요. 근데 팀은 자기가 또 동굴에서 본 그 괴 생명체가 있으니까 우리 융합하게 되면 진짜 못 살 짓이다. 진짜 그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자살을 하려 그래. 칼로 죽을라 그래.
근데 그때 밀리의 팔에는 아까 제이미가 칼로 그어가지고 또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피가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팀이 그걸 보고 결단을 또 내리죠. 그 피나는 부분을 합치려고. 합치면은 출혈이 멈춘다 이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팀이 그렇게 능동적으로 밀리를 살리죠. 붙음으로써. 이게 마치 일종의 희생이기도 하면서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깊숙이 이해하면서 마치 하나가 되는 과정처럼 팔과 팔을 이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둘이서 아주 그냥 사랑을 또 나눕니다. 이번에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름다운 걸로 막 묘사가 돼. 둘이서 사랑 나누는 장면이. 그래가지고 사랑을 막 나누는데 최근에 제가 영화 퀴어 리뷰 올린 거 있죠? 요즘에 보니까 합쳐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 근데 얘네들도 지대로 합치더라고요. 팔이 팔로 들어가서 이 피부 안에서 쑥쑥쑥쑥쑥 하면서 와 둘이서 몸과 몸이 이어지면서 막 피부 속으로 서로의 팔이 들어가 있어 이미. 그래가지고 융합돼가지고 더 이상 솔직히 뭐 육체적인 관계 나눌 수도 없어. 거의 뭐 그냥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상태로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 났거든요. 예. 그런 상태로 이제 딱 그 씬이 끊깁니다. 그 장면이 끊기고 얼마 후 밀리의 부모님이 원래 밀리가 사는 곳에 방문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밀리의 부모님들이 여기 밀리와 팀이 사는 집에 자기들 차를 세우고 이제 집으로 들어옵니다. 자기 딸과 사위가 사는 집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집 문에 종 모양, 종에다가 그 태양 문양 있는 거, 그 지하굴의 상징이잖아요. 숲속에도 있었다는 그 종 모양 표시. 그래가지고 이 밀리의 부모님이 딸과 사위를 보러 와서 그런 건지 왠지 설레는 표정을 그렇게 초인종을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팀도 아니고 밀리도 아닌 팀과 밀리가 딱 합쳐진 얼굴, 완전 딱 합쳐진 그 생명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어서와요. 팀이랑 밀리가 합쳐졌으니까 되게 그 중성적인 느낌이 확 나고 그 두 명이 합쳐졌을 만한 그 얼굴이에요. 딱 되게 자연스럽게 합쳐졌어. 그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거나 갈등하고 부딪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관계와 사랑의 균형이랄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뭔가 의지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나오듯이 마치 내 반쪽을 찾아다니기도 하는데 내 반쪽을 근데 찾았는데 내 반쪽이랑 살다 보면은 이 개개인의 어떤 고유한 개성이라든지 그런 개별성은 조금씩 잃어버리게 돼요. 그쵸? 그래서 또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또 벗어나면 고독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생각하기 나름이고 항상 살면서 생각이 시시각각 변할 만한 그런 테마죠. 우리가 어떤 뭐 결혼이라는 제도도 그렇고 사람 사이의 관계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무언가를 희생하고 정말 하나 된 것처럼 잘 맞춰가면서 하나가 돼서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끔찍한 일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양면성이 있고 이 영화 요소마다 그 양면성을 계속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지 공포스러운 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 솔직히 저도 평생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완벽한 결론은 없을 거예요. 계속 저는 그래도 작년에 개봉한 서브스턴스가 훨씬 좋았지만 그래도 그냥 만족하면서 봤어요. 되게 요즘 같은 여름이 조금 이제 끝나가려나 싶지만 딱 이 계절에 보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습하고 더운 바깥에서 이제 좀 시원한 극장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피와 합쳐지는 신체와 뭐 잘리는 거 보면서 2시간 정도 감상하다 보면은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정말 팀처럼 진정으로 하나 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체를 합치는 결정을 정말 내릴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랬던 적이 있는가 생각을 깊게 해보기도 했고 또 그것이 정말 아름답기만 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고
근데 그 팀이 밀리의 상처를 막아주려고 이렇게 신체에 융합해버리고 그냥 결국에는 사랑을 나누면서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은 정말 근데 팀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처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고 밀리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장면이어서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감동이긴 해. 근데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했을 때는 참 장단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근데 다 보고 나면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 사이비 종교의 의식과 다를 게 없다. 이 영화에서 제이미라는 인물이 사이코처럼 나오지만 어쨌든 그렇게 제이미가 한 행동을 똑같이 이 팀과 밀리라는 이 커플이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로 합치는 선택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제이미와 그 어린 소년이 했던 선택과 크게 다를 게 없죠. 결국에는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이비 종교의 의식처럼 전혀 뭐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고 우리가 평소에는 하지 않을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에 그 집 앞에도 그 태양 문양이 그려진 종을 걸어 놓은 것 자체도 보면은 그 표식이 마치 이 집도 미친 집이네. 그냥 사랑에 미친 집이네.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게 그만큼 미친 짓이다. 괴상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듯이 미친 짓이기도 한 게 사랑이다. 그랬고 이게 하여튼 분장이나 막 그런 특수 효과도 좋고 그리고 밀리 역을 한 그 여자 배우가 예전에 스탠리 큐브릭의 샤이닝에 나오는 그 여자 배우분이 계시죠? 그 셜리 듀발인가요? 예. 그 배우처럼 눈이 땡그라면서 딱 그 배우가 무서워하면 그 무서워하는 모습 자체가 무서워. 그래서 진짜 더 무서웠고 하여튼 깜짝 놀래키는 게 너무 많더라고. 그냥 잔인한 것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꾸 이불 속에서도 뭐 나오고 이불 바깥에서 뭐가 나오길래 팀이 이불을 덮었거든요. 덮었는데 이불 속에서 또 나오고 막 팀이 그런 어떤 뭐 트라우마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꾸 그렇게 악몽을 꾸거나 자꾸 헛것을 보는데 팀이 이제는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편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하나로 합쳐져가지고 뭐 편안 안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지금도 많은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제이미가 밀리까지 이렇게 합쳐버리려고 막 시도를 하고 그런 걸 봐서는 2명만 합쳐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막 3명, 4명, 5명, 6명 모든 사람들이 막 그냥 융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서로 뭐 2명씩만 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 인구가 2분의 1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일률적인 개성을 잃어버리는 개개인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좀 획일적인 과도한 공동체주의에 대한 그런 공포도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 정말로 그 둘이 합쳐진 게 되게 축복스럽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진짜 공포스러운 일이다 싶기도 한데 또 축복 같기도 해. 근데 공포스럽다. 계속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좋았다. 여러분도 원효대사 해골물 같은 그런 출처를 모르는 물 같은 거를 쉽게 마시지 마시고 조심하십시오.